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 담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적과전 종합이염 2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상품 내용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 보상하는 손해를 적과 종료 이전과 적과 종료 이후를 구분했었고요. 그 다음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도 적과 종료 이전과 적과 종료 이후를 구분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보험 기간까지 배웠어요. 그죠? 오늘은 이어서 보험 가입 금액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있네. 그죠? 보험 가입 금액은 저희가 논작물에서 이미 배웠어요. 그죠? 어떻게?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이더라. 그리고 많은 딸이 미만은 절사를 하더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구분이 되는 거예요.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을 하고 계산된 값이 나오고 나면 많은 딸이 미만은 절사를 하더라는 겁니다. 가입 가격이란 그럼 뭘까? 보험에 가입할 때 이미 결정한 과실의 킬로그램당 가격이고요. 이 가격은 실은 우리가 품목이 있고 품목이라는 것은 사과, 배, 단감, 뜰분감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말하죠. 사과의 품종이 있고 각각의 품목에 따라서 품종이 달라요. 조생종, 중생종, 완생종. 그죠? 홍로가 있을 수 있고 후지가 있을 수 있고 시나몬 골드 이런 거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품종이 다 다르다고 했어요. 하지만 적과전 종합이염일 경우 품종이 혼식되어 있다 하더라도 품종하고 상관없이 사과면 사과 금액 같고요. 배는 배 품종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같고 단감 같고 뜰분감 같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보험 가입 금액 감액이라는 것이 나중에 나올 건데요. 이건 어떤 거냐면 내가 처음에 우리 과수원의 가입 수확량이 이거만큼이고 가입 가격이 이거만큼이니까 이걸 곱해서 보험 가입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 과수원의 가입 수확량에 이게 맞는지를 확인하죠. 그것을 뭘로 가지고 확인하냐면 우리가 항상 적과전 종합이염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은 적과 시점이라고 했어요. 적과를 기준으로 해서 적과 종료 이전과 적과를 기준으로 해서 적과 종료 이후로 나눠진다고 했고요. 적과를 했기 때문에 적과를 해서 우리가 그걸 이제 다른 말로 속가내기라고 해요. 시골에서 농촌에서 속가내기라고 하는데 이 적과를 하고 나면 남아있는 과실수를 세게 되는데 그것을 적과 후 남아있는 달려있는 착과수라고 해서 착과수 조사라고 해요. 그러면 적과를 하고 난 다음에 적과 후 착과수 조사를 했어요. 그때 딱 세어보니 나는 처음에 1000개라고 1000kg이라고 가입을 했어요. 근데 실제 그때 딱 세어서 보니 800kg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실제 우리 과수원에 지금 달려있는 과실은 몇 개예요? 몇 g이에요? 800g이죠. 그래서 가입은 1000g으로 했는데 1000kg으로 했는데 실제 800kg 밖에 안 되네. 그러면 실제 달려있는 이 금액이 너희 과수원의 보험 가입 금액이야. 그러니까 뭐만큼 되는 거예요? 1000kg으로 가입한 거를 요거만큼으로 줄이겠다는 거죠. 그런 개념이 보험 가입 금액의 감액이 되는 거예요. 자, 적과 착과수 조사에 의해서 산출된 그 수확량을 어떤 수확량이라면 우리 과수원의 보험금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수확량이다. 무엇을 산출하기 위한? 보험금을. 그래서 그것을 기준 수확량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자, 이 기준 수확량에 따라서 기준 수확량보다 가입 수확량이 훨씬 더 초과되어서 가입되었어. 그랬을 때는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한다는 겁니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프로 보면 우리 가입 수확량이 1000kg을 했는데 실제로 적과후 촉과수 조사를 해서 봤더니 적과후 착과량이 800이더라. 그러면 이게 우리 과수원에 실제 있는 수확량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 수확량이라고 하고 이 기준 수확량보다 이 가입 수확량이 초과를 해서 가입을 했어.
초과보험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요럴 때는 초과보험은 우리 보험에서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가입 수확량 요거를 이 기준 수확량에 맞춰서 이것만큼은 뺄게.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한다 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보험 가입 금액 감액에 대한 것 나올 겁니다. 나무 손해보장이에요. 나무는 우리 보험에 가입한 결과주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나무니까 한 주당 가입 가격이 되겠죠. 그러면 똑같은 말이 나와요. 나무도 나중에 조사를 했을 때 내가 우리 보험에 가입한 우리 결과주수가 우리 과수원에 1000주라고 가입을 했어요. 역시 첫과수 조사를 갔을 때 실제 우리 과수원에 나무가 몇 개인지 센단 말이에요. 몇 주인지. 갓을 세어봤더니 800주밖에 안 돼요. 이거 역시도 나중에 그러면 200주 이거 다 어디로 갔어? 이것만큼 더 많이 가입했네. 기준 수확량, 이건 수확량 개념이 아니죠. 실제 결과 주수가 우리 과수원에 가입한 결과 주수가 실제 결과 주수를 초과했네. 이거 역시 초과보험이라서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나무도 업방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약간이 나와 있어요. 내가 가입한 것부터 보다 실제 조사했을 때 실제 결과 주수가 덧수가 작다고 한다면 보험 가입 금액은 감액합니다.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하고 나면 저희가 나오는 거 보험료죠. 보험 가입 금액, 보험료, 보험금 이렇게 가요. 그죠? 보험료. 보험료는 우리가 논작물에서도 먼저 언급을 했어요. 보험료는 어떻게 구성되더라? 그 보험료 자체를 영업보험료라고 하고요. 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이 되더라. 이 부가보험료는 무조건 누가 주더라? 정부가 전액 지원을 해주더라. 그러면 이 순보험료를 가지고 내가 내는 거예요. 어떻게? 누가? 정부도 내고 정부도 지원을 해주고 지자체도 지원을 해주고 계약자도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와 계약자 부담분을 나누는 것은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 중에 어떤 거? 순보험료를 가지고 계산하더라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 순보험료가 지급보험금의 재원이 이 순보험료로 지급보험금 준다는 거예요. 부가보험료는 어떤 거냐면 회사를 운영하기에 들어가는 어떤 경비들 있죠. 부가적인 경비들 그런 것들이라서 정부가 전액 지원을 해줍니다. 이 영업보험료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올해 7회 때 기출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뭘 묻는 문제요? 항상 우리는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이번 7회 시험에 정부 부담 보험료를 모두 산출하시오 했죠. 정부 부담 보험료는 어떻게 되겠어요? 순보험료에서 정부 지원율만큼이 정부 부담 보험료가 되겠죠. 그리고 부가보험료는 모두 누가 된다고요? 정부가 지원한다고요. 그럼 여기서 정부가 지원하는 퍼센테이지와 부가보험료를 더한 게 정부의 보험료가 되겠죠. 이 문제가 시험에 나왔었어요. 보험료 산출입니다. 제가 가지손 배웠어요. 우리가 논작물에서 우리 벼에서 가지손 다음에 벼는 더 추가되는 게 뭐 있었어요? 직파 재배 할정률이 있었고 친환경 재배 할정률이 있었죠. 그죠? 가지손 그죠? 직친 그죠? 또는 친직 이렇게 되겠죠. 자, 지금은 가지손까지는 같아요. 가지손까지는 같은데 요 적과든 종합위험에 사과, 배, 단감, 뜰분감에는 어떤 시설이 이제 추가가 되냐면 방제시설이라는 게 추가가 돼요. 방제시설은 뭐 곤충이나 이런 벌레들을 막기 위해서 설치하는 방충망, 그죠? 새들이 못 오게 이제 설치하는 방조망, 바람을 좀 덜 받게 하는 방풍망, 그리고 뭐 서리 피해를 막기 위한 미세 살수 장치라든지 이런 어떤 이제 가수의 수확을 높이기 위해서 설치하는 어떤 방제 시설들이에요. 그 시설들을 설치했을 때는 이거 너희가 이것만큼 돈을 들여서 시설 투자를 했으니 방제 시설을 실체했으니 보험료를 할인해 줄게 라고 해서 방제시설 할인율이라는 게 붙어요. 이 방제시설 할인율은 아무리 많이 내가 방제시설 방충망이 뭐 30%고 뭐 방조망이 20%라 해서 50%가 된다 하더라도 최대 할인은 몇 프로까지? 30%까지만 해줘요. 그래서 방제시설 할인율이란 게 있고요. 그리고 적과전 종합위험에는
특별 약관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뒷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다시 배울 건데요. 이런 어떤 특별 약관, 특별한 이 약관에 가입을 했을 때는 특별하게 보장을 받도록 이제 가입하는 특별 약관에 가입하는 게 저가 종료 이전에는 특정 위험 5종 한정 특별 약관이라는 게 있고, 저가 종료 이후에는 가을 동상의 부보장, 일소 부부장이라는 특별 약관이 있어요. 그거를 가입했을 때 그거는 너희가 그거를 가입한다고 했을 때는 분명히 요것만 보장 받을게 또는 요걸 보장 안 받을게 라고 특별 약관을 가입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보험료를 할인해 줄게 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보장 및 한정보장 특별 약관을 가입하면 할인율이 있어요. 그죠? 요 특별 약관은 뒤에 다시 배울 거예요. 그런 걸 가입했을 때 할인율이 있구나 라는 것 정도만 지금은 알아둘게요. 그래서 암기 팁은 가지, 손까지 항상 같았죠. 그래서 방특까지 붙이는 걸로 할게요. 보험가입, 보통약관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지역별 보통약관 영업료율에다가 요거 먼저 할게요. 1 플러스라고만 돼 있지만 현재 업방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답니다. 할증일 때는 플러스고 할인일 때는 마이너스예요. 1 플러스 마이너스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이 되겠고, 지금 현재 업방에는 전년도 무사고 할인율이 있어요. 전년도 무사고 할인율은 5%인데요. 자, 올해 현장 실무에서는 모두 전년도 무사고 할인이 없어졌어요. 없어졌기 때문에 내년 우리 아마 기본서 나올 때는 이거 전부 없어진 걸로 개정되어서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미리 다 빼겠습니다. 전년도 무사고 할인율 적용 안 합니다. 안 하고 계산할게요. 자, 그럼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만 있기 때문에 가지, 손까지 왔어요. 방제시설 할인율 1 마이너스 방제시설 할인율 다시 곱하기 특 있죠. 1 마이너스 부보장 및 한정보장 특별약관 할인율을 곱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보험료를 산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기 팁은 가지손, 방특. 앞에 우리 논작물은 가지손이었어요. 그죠? 변은 가지손에다가 직파 할증률, 그 다음에 친환경 재배 할증률이 있었고, 밀, 보리 같은 경우는 그냥 가지손입니다. 가지손. 그리고 이제 적과전 종합위험은 가지손, 방특. 방은 방제시설, 특은 특별약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무는 가지손 같습니다. 가지손. 나무에도 적과전 종합위험은 전년도 무사고 할인율이 현재 업방에는 올해까지 있어요. 개정돼서 없어질 거니까 미리 빼겠습니다. 그래서 가지손 전 돼 있는데 손 전 빼자고요. 가지손 전방특이었는데 전 빼자고요. 되겠죠? 왜? 개정될 겁니다. 벌써 실무에는 개정이 됐어요. 올해. 그렇기 때문에 가지, 손, 방, 특. 가지, 손 이렇게 외웁니다. 방제시설 할인율은 최대 할인폭이 몇 프로? 30%까지만 요거 기억하고 갈게요. 자, 보험료네요. 보험료는 일시납으로 줄 수도 있고 분할할 수도 있는데 지금 농업재해보험은 대부분 일시납입니다. 일시납이고요. 납입수단은 현금이나 즉시이체 또는 카드 납입이 가능하네요. 자, 즉시일체의 경우에는 자필스명한 즉시이체 출금 동의서를 반드시 진고해야 된대요. 자, 보험료 수납 기준입니다. 보험료 수납 기준의 암기 팁은 앞글자를 따서 개인, 다 중간에 요거는 해한 어려워서 청약이 중요해서 청을 딸게요. 개인, 다 청으로 저는 암기 팁을 외웠고요. 개가 뭔지 볼게요. 보험료를 수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계약 인수라는 건 보험을 받아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계약 인수에 이상이 있으면 이걸 계약을 받아줄 수 있나요? 응? 없겠죠. 하지만 계약 인수에 이상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받아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 인수에 이상이 없는 과수원에 대해서 보험료를 수납했어요. 그럼 수납하고 나면 계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계약을 처리하더라. 그 다음에 인수가 심사 중이에요. 이제 지금 심사하고 있어. 심사하고 있으면 이 계약을 받아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직 결정이 안 난 거잖아요. 그래서 심사 중일 때는 당연히 보험료를 사전 수납할 수가 없죠. 거절되면 어차피 안 될 테니까. 이게 확정이 돼야만 보험료를 낼 거니까 인수 심사 중인 계약건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사전 수납 불가하더라. 그리고 다른 약정이 없으면 이 말이 저희가 나중에 1차 시험 보고 2차 시험 보잖아요. 1차 시험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용어예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특별한 어떤 다른 약정이 없으면 이 말이에요. 보험 기간이 시작되었어요.
시작되었는데 보험기간이 시작됐는데 보험료를 안 냈어. 그럼 보상해 주겠어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보험이 딱 시작됐으면 보험료를 내고 난 다음부터 보험금을 보상받을 수 있고 생긴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생긴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니까 보험금을 받게 되는 거죠. 그죠? 보험료를 안 냈어? 할 수 있어요? 없다고요. 하면 회사는 계약에 청약을 받았어요. 우리가 청약한다 이렇게 하죠. 보험에서는. 그죠? 자, 청약을 했어. 하고 나면 뭘 내야 돼요? 우리는 보험료. 우리가 보험료 낸다고 했잖아요. 보험료를 전액을 내거나, 농작물 재해보험 대부분 전액입니다. 전액을 내거나 또는 우리가 인보험 같은 거 생각하면 이게 보험 전체에 강하니까 조금 섞여 있어요. 인보험이라 우리가 사람에 대한 보험을 든다고 했을 때는 1회 보험료 내죠. 전체 한 번에 안 내죠. 달달이 내잖아요. 그래서 1회 보험료를 내거나 또는 내가 내야 되는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1회 보험료와 같은 결국 같은 말입니다. 냈을 경우에는 냈어요. 그러면 이 청약일로부터 며칠일 30일 이내에 회사는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해줘야 돼. 그죠? 해줘야 돼요. 너 청약을 해서 보험료를 냈으면 너 청약 받았어? 이거 아니 승낙이야? 거절이야? 알려줘야 되는데 통지를 따로 안 해줬어요. 계약자한테. 그렇게 통지가 없었다고 한다면 30일 이내에 그냥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것을 1차 보험 우리 보험상법에서는 이것을 어떤 용어로 쓰냐면 승낙의제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청약을 했는데 보험료를 청약을 하고 보험료 전액이나 1회 보험료를 냈는데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사에서 승낙 또는 거절 의사를 표시해 주지 않으면 30일이 경과했어요? 그러면 그냥 승낙한 것으로 보더라. 그런 개념입니다. 보험료의 수납 기준 개, 인, 다, 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거 아직 가로넣기도 안 나왔고 서술형도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자기 부담 비율에 따른 국고 지원율. 이것 역시도 저희가 특강 시간에 보험가입금의 보험금 자기 부담 비율 따로 설명했어요. 아직도 이게 대한 이해가 안 돼 있으신 분은 4강 특강에서 보험가입금의 보험금 자기 부담 비율 특강 강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듣고 다시 오세요. 자기 부담 비율이라는 건 제가 몇 가지가 있다고 했나요? 10, 15, 20, 30, 40%형이 있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보통의 다른 모든 보험들은 보통 자기 부담 비율이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서 정부가 지원하고 지자체가 지원하고 내가 내는데 정부가 지원하는 게 다 50%예요. 50%인데 적과전 종합위험과 논작물은 워낙 많이 들고 많이 조사가 우리가 나가고 보험금이 나가는 품목이기 때문에 좀 더 세분화되어 있다고 했죠. 정부 지원 보험료가. 그래서 그 세분화된 게 정부 지원 자기 부담 비율에 따른 정부 지원율 또는 국고 지원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세분화됐는지 옆에를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저가전 종합위험입니다. 벼 아니고요. 저가전 종합위험입니다. 저가전 종합위험의 국고 비율은 벼는 저가전 종합위험은 10, 15, 20, 30, 40%행 중에 저가전 종합위험은 예전에는 40%, 15, 15%가 같았어요. 근데 바뀝니다. 내년에 38%가 됩니다. 10%형은. 그리고 저가전 종합위험에는 올해까지는 40%형이 없었어요. 근데 40%형이 생겼기 때문에 생깁니다. 생기고 40%형은 국가에서 60%까지 주더라. 그러면 10, 38, 15, 40, 20, 50, 30, 이거 55네요. 그죠? 자, 30, 50, 65 아니고 이거 30 또 50. 60%예요. 60이고 40도 60%입니다. 55 없어요. 저가전은 뭐 옮겨오면서 잘못된 것 같네요. 60입니다. 벼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10, 15, 20, 30, 40이고 올해까지는 요게 50%가 같았어요. 20%까지 다 50%였는데 개정됩니다. 10%형은 47%, 15%형은 48%. 그래도 한번 나중에 기본수 나올 때 한 번 더 체크해보긴 해보셔야 해요. 20%형은 50%, 30%형은 55%, 40%형은 60%. 예, 최종 마지막까지 보장은 제일 많이 지원해 주는 건 60%까지다. 그죠? 변화 저가전 종합이랑 같네요. 그죠? 하지만 10, 15가 각각 달라요. 그죠? 30%형도 하나는 60%인데 하나는 55%다. 그죠? 그래서 이거 기억해야 되느냐?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부담 비율만 주고 국고 지원율은 따로 저희가 제시를 해주지 않아도 얼마인지 알아서 나중에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구하시오 라든지 국고 지원 보험금을 구하시오, 보험료를 구하시오 했을 때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조건이 없어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기부담 비율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합니다. 자, 자기부담 비율은 과실손해보장과 나무보장이 달라집니다. 나무보장은 무조건 5%예요. 모두 같습니다. 동일 5%고요. 과실손해는 10, 15, 20, 30, 40%형이 되고요. 자, 그러면 내가 이 자기부담 비율로 내가 보험금을 탈 때 이것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지 하고 감하는 비율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내가 제하는 비율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죠. 그래서 당연히 10, 15% 들고 싶지 누가 내가 부담하는 걸 40%까지 들고 싶겠어요? 안 그렇겠죠. 그래서 적게 가입하는 10%, 15%형에 대한 것은 조건이 있어요. 가입하는 조건이. 자, 10%형 한번 볼게요. 10%형은 3, 3, 100을 기억하고 15%는 2, 2, 100을 기억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10%형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은 최근 3년간 연속 보험 가입 과수원이에요. 자, 과실이 있는 과수원은 다 과수원이 붙어요. 나중에 또 더 배우시겠지만 우리가 논작물 배웠을 때는 과수원 아니었어요. 뭐냐면 보험 가입 계약자였거든요. 논작물이나 밭작물은 보험 가입 계약자, 농지로 가지 않았어요. 계약자로 갔어요. 계약자. 보험 가입 계약자로서 그랬어요. 근데 과실일 경우에는 보험 가입 과수원으로 이게 달랐습니다. 이거 6회 때 시험 나왔었거든요. 요거 다르게 쓰면 틀렸어요. 최근 3년간 연속으로 가입해야 된대요. 3년 이상은 가입해야 되고 3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00% 이하인 경우에 선택 가능하대요. 올해까지는 개정 전까지는 50% 이하였어요. 개정됩니다. 좀 더 완화돼요. 100% 이하로 바뀔 테니까 3, 3, 100을 기억하시고 3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00% 이하란 말은 다른 말로 어떻게 고칠 수 있냐면 똑같은 말은 손해율이 100% 이하인 경우하고 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15%형은 100을 기억해 주세요. 2년간 연속 보험 과수원입니다. 과수원으로 2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00% 이하인 경우에 선택가액은 바뀌지 않았어요. 나머지 20, 30, 40은 이미 선택 가능하고 원래 저가전 종합위험은 40%가 없었는데 40% 신설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15%형을 이제 가려서 찾을 수 있는 것도 내겠지만 만일에 15%형에 해당되지 않는 과수원일 경우에 그냥 최저 가입 비율로 해서 문제 풀 것이란 조건을 준다면 최저 가입 비율 뭐가 되겠어요? 20%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는 이런 식으로 응용할 수 있다는 거. 그 이제 과수원 전체를 이렇게 벌목해서 새로운 유목을 심은다고 했을 경우에는 새롭게 유목을 심었으니까 다 벌목을 했다는 것은 다 잘라버렸다는 얘기죠. 그 새롭게 유목을 심었으면 그건 신규 과수원 가입 처리하겠다는 건 당연한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업방에 나오니까 한 번 더 언급을 해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1과목에서는 저가전 종합위험에서만 기준 착가수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 기준 착가수라는 개념은 어떤 거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보험 가입 금액이 뭘로? 가입 수확량으로 결정됩니다. 그죠? 가입 금액은 가입 수확량을 가지고 결정돼요. 가입 수확량. 근데 실제로 저가를 하고 저가 후 착가수 조사를 했어요. 그죠? 했을 때 이건 저가 후 착가수 했을 때 저가 후 착가수 조사할 때 저가 후 착가수 개수죠. 이게 실제로 우리 과수원에 딱 달려있는 개수예요. 그래서 그럼 이 달려있는 이걸 기준으로 해야지 가입을 이것만큼 했다고 이걸로 안 봐준다고 했죠. 이건 초과 가입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저가 후 착가수 조사를 갔을 때 남아있는 이게 우리 과수원에 달려있는 개수니까 이 과수원이 이 개수가 우리 과수원에 보험금을 주기 위한 기준이 되는 개수네 이런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저가 착가수를 기준 착가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기준 착가수란 건 보험금을 주기 위해서 딱 기준이 되는 과실이구나, 과실수구나, 기준 과실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요것은 실은 두 가지 경우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지냐면
저가 종료 이전입니다. 그죠? 저가 종료 이전에 사고가 있었을 경우와 사고가 없었을 경우로 나눠져요.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은 사고가 없었을 때. 사고가 없었는데 내가 실제로 저가를 하고 저가 차가수 조사를 갔는데 원래 요거보다 제일 처음 가입한 거 수확량보다 저가 차가량이 요것만큼 밖에 안 돼. 사고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원래 이것만큼 없었는데 더 많이 가입한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고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 가수원의 기준 차가수는 저가 후 차가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꼭 적으란 법은 없잖아요. 내가 사고가 없었는데 실제 나는 이 가입 수확량이란 건 평년 착가량의 100%를 가입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우리 저가전 종합이에서는 평년 착가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 평년 착가수가 이보다 내가 저가 착가수가 많을 수 있잖아요. 사고 없었어도. 그럼 많은 거 그대로 인정이에요. 많았을 때는 많은 거 그대로 인정. 더 적었어요? 적은 거 그대로 인정인 거예요. 그래서 기준 착가수라는 것은 사고가 없었을 때, 저가 종료 전에 사고가 없었다고 한다면 무조건 저가 후 착가수가 기준 착가수가 되더라. 첫 번째로 기억하시고요. 근데 사고가 있었어요. 재해가 있었다는 얘기죠. 사고가 있었다는 건 뭐 냉해가 있었다든지 뭐 이런 재해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집중호우가 있었다든지 재해가 있었다는 얘기야. 사고가 있었다는 얘기는. 사고가 있었는데 내가 실제로 우리 가수원에 저가를 하고 저가 착가수 조사를 하러 갔어요. 평년 착가수가 1000개였는데 저가 착가수는 800개래요. 근데 재해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감소가 된 것은, 이 착가 감소가 된 것은 어떤 거예요? 내가 우리 보험금을 주기 위한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서 감소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보험에서 이건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인정해준다. 그래서 이때의 기준 착가수는 이 저가 착가수 더하기 착가 감소된 거 이것만큼도 인정해준다. 이것을 착가가 감소된 과실수라고 해서 착가 감소 과실수가 되는 거예요. 대신 인정된 거야 돼요. 그죠?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서 인정된 착가 감소 과실수가 되어야 돼요. 자, 사고가 있을 때와 없을 때로 나눠집니다. 있었을 때는 저가 착가수 플러스 착가 감소 과실수가 우리 가수원의 기준 착가수가 되는 거예요. 기준 착가수라는 것은 보험금을 주기 위해서, 보험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가수원별로 정한 기준 과실이에요. 기준 과실. 기준이 되는 과실이에요. 자, 종료 전에 사고가 없었어요. 없었으면 저가 착가수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저가 착가수가 평년보다 많을 때는 많은 거 인정, 적었을 때는 적은 거 인정. 요 그래프를 보시면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 눈으로 그림으로 보는 이 그래프 잘 보시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개념이 나오냐면 기준 착가수가 나오면 우리는 여기에서 수로서도 계산하는 게 있지만 양으로 계산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양이 많아요. 그래서 수에서 양으로 변경하려면 뭐가 곱해져야 돼요? 과중을 곱해주면 되겠죠. 내가 처음에 보험에 가입할 때 제일 처음에 가입한 가입 과중이 있어요. 그 가입 과중도 품종별로 다르지 않아요? 무조건 같습니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평균 과중이에요. 그래서 가입 과중을 곱해주면 그게 수에서 양으로 전환이 돼요. 그죠? 그래서 기준 착가수는 그게다 가입 과중을 곱하면 그걸 뭐라고 하더라? 기준이 되는 수확량이라고 하더라. 우리 가수원에 보험금을 주기 위해서 그죠? 가수원별로 딱 정한 기준이 되는 수확량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 수확량은 기준 착가수 곱하기 가입 과중이 되더라. 그리고 한 가지 더 넘어갑니다. 자기부담 감수량이란 게 있네. 이게 우리가 가피자로 가면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로 가지고 보험금을 주지만 우리 저가전 종합위험에서는 가피자의 개념으로 보험금을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조금 이따 우리가 보험금을 주는 산식을 배우겠지만 그죠? 저가전 종합위험에 저가 종료 이전에 주는 보험금은 착가 감소됐을 때 주는 거 해서 착가 감소 보험금이 되고요. 저가 종료 이후에 주는 보험금은 과실이 감소된 거에 따라서 보험금을 줄게. 그 감소된 것만큼 해서 과실 손해 보험금이란 걸 줘요. 그래서 조금 보험금을 주는 공식이 달라요. 산정식이. 그때는 뭘 빼냐면 자기부담 비율을 빼는 게 아니라 내 자기부담 비율에 해당되는 자기부담 감수량을 빼게끔 돼 있거든요. 여기 저가전 종합위험에서 그래요. 그래서 자기부담 감수량을 산정하는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이
기준 수확량에서 원래 기준이 되는 우리 가수원의 이 수확량에서 자기 부담 비율을 곱해주면 자기 부담 감수량이 된대요. 요거는 다음에 또 보험금 산정식 하면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그럼 지금은 기준 착가수는 저가 종료 이전에 사고가 있을 때와 없을 때로 구분이 되더라. 없으면 저가 착가수가 되고 있으면 저가 착가수 플러스 착가 감소 가실수가 되더라. 기준 착가수에다가 가액 가중을 곱하면 기준 수확량이 되더라. 그리고 자기 부담 감수량은 그러면 기준 수확량에다가 자기 부담 비율을 곱하면 자기 부담 감수량이 되는구나 라는 까지 정리하고 갈게요. 기출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먼저 보험가액 금액을 산정하라고 했고요. 계약자 부담 보험료도 구하고 기준 수확량도 구하고 자기 부담 감수량도 구하고 지금 우리 변고를 착착 순서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우리 계약 조건이 이래요. 계약 조건하고 지금 조사한 것까지 조사 내용까지 다 같이 되어 있네요. 그죠? 한번 보겠습니다. 저가전 사고가 있었네요. 냉해라고 있었네요. 그죠? 품목은 뭐라고 돼 있나요? 뜰분감. 그죠? 평년 착가수는 우리 가수원에 평년에 몇 개가 달려 하는 평년 착가수는 10,000개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사고가 났어요. 자, 평년 착가수는 10,000개인데 저가 착가수 조사를 했어요. 7,000개래요. 그럼 얼마만큼 줄어들었어요? 3,000개가 줄어들었네요. 근데 사고가 있었어. 그러면 사고로 인해서 줄어든 거기 때문에 줄어든 거 착가 감소 가실수는 10,000개 빼기 7,000개 했더니 몇 개? 3,000개가 되는 거죠. 맞나요? 그죠? 자, 먼저 보험가액 금액부터 가보겠습니다. 보험가액 금액은 우리가 어떻게 산정하나요? 보통은 평년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이죠. 왜냐하면 가입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의 일정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근데 저가전 종합위험은 평년 수확량 개념을 쓰지 않고 평년 착과량의 개념을 쓰죠. 평년 착가수 곱하기 과중이 되면 평년 착과량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몇 개요? 10,000개예요. 10,000개. 평균 가중이라고 보면 가입 가중이라고 할게요. 책에 가입 가중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죠? 10,000개. 근데 가입 가중이 500g이다. 우리가 킬로그램으로 환산해서 계산하죠. 그래서 500g이니까 킬로그램을 환산하면 0.5kg이 되네요. 10,000개 곱하기 0.5 했더니 이게 평년 착가량이 돼요. 맞죠? 거기에다가 우리 가입 가격이 얼마? 1,000원이래요. 그래서 1,000원 곱했더니 가입 금액은 500만 원이 나왔네요. 그러면 보험료는 어디서 출발해요? 가입 금액에서 출발해요. 가지, 손, 방, 특 이렇게 갔죠. 그죠? 근데 지금은 그냥 보험료를 구하라고 한 게 아니고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구하라고 했어요. 보험료는 어디까지가 보험료라면 여기까지가 보험료예요. 5천만 원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지역별 영업료율이니까 10% 나왔네요. 10% 0.1 곱하기 손해율에 따른 할인율이네요. 20% 1-0.2 나왔죠. 방제시설 할인율 20% 있네요. 가지, 손, 방, 특 하려니까 특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특약에 대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뺍니다. 그래서 500만 원 곱하기 영업료율 10% 곱하기 할인율 1-0.2 곱하기 방제시설 할인율 1-0.2 여기까지가 딱 보험료예요. 근데 지금 보험료를 구하라고 한 게 아니고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계약자 부담 보험료는 정부가 지원하는 거 빼고 지자체가 지원하는 거 빼면 내 거 나오죠. 그래서 100% 중에 정부가 지원하는 거 알아내야 되고 지자체가 주는 거 알아내야 돼요. 지자체는 30%라고 줬네요. 30% 지자체 뺐어요. 정부가 주는 거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조건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2년 연속 보험 가액 가수원으로 손해율이 80%래요. 제가 손해율이라는 것은 2년간 가입한 보험금이 2년간 수령한 보험료의 80%다라는 개념하고 같다고 했죠. 그러면 80이라는 얘기잖아요. 100% 이하가 맞네요. 그럼 몇 프로형이에요? 15%형인 거예요. 자, 그럼 자기 부담 비율이 15%더라. 그러면 내 부담 비율에 따라서 정부 지원율이 달라진다고 했죠. 그래서 15%형은 정부 지원율이 몇 프로였나요? 40%였어요. 암기하셔야 해요. 40%예요. 자, 그러면 정부 지원율은 40% 나왔어요. 그래서 100%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30% 했더니 계약자 부담 보험료가 나오더라. 96,000원이 나왔네요.
됐나요? 기준 수확량 구해라 했어요. 저가 착가수에 사고가 있었어요. 사고가 있어서 얼마가 줄었어요? 3천이 줄었어요. 그러면 7천 플러스 사고가 나는 보상하는 손해로 줄은 거기 때문에 착가 감소 가실수를 더해줍니다. 3천. 거기에다가 수확량이라는 양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가입 가중을 곱해줍니다. 0.5 곱해줬더니 5,000kg 기준 수확량도 구해졌어요. 또 순서대로 갑니다. 자기 부담 감수량 구하라고 하네요. 자기 부담 감수량은 어떻게 구했나요? 기준 수확량에다가 자기 부담 비율을 곱한다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5,000 나온 거에다가 자기 부담 비율은 아까 구했죠. 15% 나왔어요. 그래서 0.25 했더니 750kg이 나왔네요. 어떻게 15%가 됐냐? 2년 연속 2년 출연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00% 이하 100인데 손해율에 80% 했기 때문에 80% 손해율에 대한 80%란 얘기는 2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2년간 낸 보험료의 80% 이하다라는 말하고 같다고 했죠. 그래서 손해율이란 말을 이렇게 쓰고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실제 현장에서 쓰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손해율이 80%라고 해서 엇방이 없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럴 때도 응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 순차적으로 방금 요 앞에서 배운 기준 착가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문제 풀이를 그대로 한번 해봤네요.